2020년 9월 7일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과정이고, 9월 말쯤에 입학 요강이 올라오면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과인지 의학, 생물학, 약학, 통계학, 수학, 정산학, 공학,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다 있지요. 첫 번째는 데이터과학, 빅데이터 관련, 통계, 정보, 컴퓨팅. 두 번째는 커넥티드 헬스 관련, 헬스케어, 스마트 병원 시스템, 융합의과학대학원, 그리고 본교 의학과에서 수강을 한다는 거고, 아마 삼성 서울병원 옆에 일원역에서 일원역사 건물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고, 혹은 수원의 성균관대학교 자연 캠퍼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과대학에서도 몇 가지 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로드맵이 1단계 기본교육과정은 기초지식, 의학, 데이터과학, 헬스케어, 예를 들어서 이런 과목들이 있고, 핵심 교육과정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의료, 빅데이터 과학, 커넥티드 헬스케어 분야별 고급 이론 지식, 융합적 연구 능력. 이런 거 좋아. 의학 데이터 과학, 헬스케어,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의료 데이터 관리. 3단계 응용 교육과정은 현장 활용, 진력 탐색이고, 알아보기로 하고, 지원을 하려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 디지털 헬스 학의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게 아주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 경험상 외과 병동 근무를 할 때 이제 포스트 오피 케어 중에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베드레스트 상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낮잠을 자게 되고, 그럼 밤에 잠이 안 와서 이제 불면 수면 장애를 겪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화장실을 가려고 보호자를 깨우지 않고 생각하고 가다가 낙상 위험이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디지털 헬스 케어과 당장에는 관계가 떨어져 보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집에 댁에 가서도 어르신들이 낮잠 자는 것 때문에 자꾸 수면 사이클에 악순환이 생기는 거, 예를 들어 한글 공부나 게임, 특히 고스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꽤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낮잠 자는 걸 좀 밤에 좀 깊이 좀 주무시고, 그렇게 수면 사이클을 좀 원상복귀 시키는데, 이제 노화의 과정에 따른 불가피한 수면 사이클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무선 이어폰이 막 개발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병동에 이제 그 무선 이어폰을 활용해서 고막 체온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보청기 기능도 탑재할 수 있진 않을지,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외래 근무 중에서도 점점 이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혈압을 측정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심전도를 이용해서 헬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심전도가 왼손에 주로 시계를 차고 오른손으로 그 시계에 접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 왼팔, 오른팔 두 가지 전극을 이용해서, 만약에 왼쪽 발목 밴드 같은 게 하나 추가되면은 전극이 3개가 되니까, 거기서 표준 유도 3가지와 사지 유도 3가지, 총 8가지 정보를 모을 수가 있을 것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흉부 유도 6가지는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추후에 발목 밴드 형태로만 하나 추가돼서 기존의 스마트워치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외래 참관 도중에 이제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는 체열 없이 비침습적으로, 또 다음으로 픽 레티나 이런 기계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카메라 부위 부착을 해서 망막을 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계, 이 정도만 관찰할 수 있어도 당뇨 망막병이나 고혈압 망막병, 그 외에 황반, 안과 질환들을 포함해서 많은 걸 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휴대용 초음파 기기,
이런 형태의 휴대용 초음파 기기들이 점점 더 개량되고 하면은 이런 형태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당장에 내가 어떤 걸 연구하고 뭐 개발하고 하는데 좀 참여해 볼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이제 어르신들 낮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병동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콜이 너무 많을 때 주치 그리고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막 많은 콜들을 해결하고 나서 한 5분 뒤에 내가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 뭐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 기계 주인의 평소 행동 반경, 뭐 일상 행동 루틴들을 분석해서 5분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 후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나 기계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꽤 많이,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고막 체온 측정해 본다든지 보청기 기능 넣어 본다든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다음으로 디지털 사학과에서 어떤 과목들로 이제 강의를 수업을, 일단 헬스케어 시스템 개론, 그리고 통계 프로그래밍, 의과대학 다닐 때 SPSS 그리고 R 이렇게 이용해서 통계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고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유익했고 스스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고급 의생명 통계학까지 얘기하던데, 야 그러면 아주 고급 수준의 통계학까지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론. 이게 이제 헬스케어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를 가지고 루모스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는 이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을 가지고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기술이 됐고, 그런 면에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5, 6년 전에 했었는데, 점점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가 이제 낙상 감지해서 뭐 119에 그리고 가까운 지인한테 자동으로 전화를 보내고 응급 구조 신호로 보내는 기능도 생겼다고 하면, 이제는 뭐 불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꿈꾸는 게 다 현실이 되는 시대가 점점 이미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머신러닝, AI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다음으로 보건의료 정보 국제표준 개론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던데, 이게 뭐 EMR 표준 서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지, 이게 일렉트로닉 헬스 리코드, 뭐 호환에 대한 공부가 될 수 있으면 전 세계, 그렇게 거창하게 전 세계가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 한국 내에 여러 병원에서 EMR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병동 주치 시절에 타원에서 400쪽 넘는 의무기록 중요한 의학 정보를 추려서 이제 본원의 의무기록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정보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 이게 아주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기본교육 과정에 코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난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한 일주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유튜버분 중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코딩 유료로 강좌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HTML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 뭐 CSS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디지털 사학과에 들어가서 좀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행동 중재 프로그램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상의학의 영역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HPDP라고 해서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이라고 해서 운동, 영양, 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처방, 이제 중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석사 논문 연구, 박사 논문 연구 계획해보고 작성해보는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 이외에 또 다른 이 동일대학원 내에 다른 과목, 다른 학과에서 주최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보면 근거 창출을 위한 체계적 문헌 고찰, 이게 시스테믹 리뷰, 메타 아나리시스 관련된 강의인 것 같은데, 코크란 매뉴얼에 대한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성 정보 처리, 또 보면은 생체 인식 및 감성 케어, 이게 생체 데이터, 그리고 뭐 주관적인 데이터, 뭐 좀 감성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느냐. 사물인터넷,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의인 만큼 기존의 삼성그룹에서 이제 확보하고 있는 백색 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연결하는 그런 과정, 그런 공부, 타이젠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본 개론, 목차 수준을 이제 한번 강의를 해주시는 거고,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 학습, 셀프 러닝일 것이고, 시행착오를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이제 겪고, 거기서 생긴 질문이나 오류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삼성융합의과학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가능하면 유튜브를 나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의 장소, 굳이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 이제 전문 연구 요원도 여기 보면 전문 연구 요원 병력 특례가 가능하다. 삼성 서울병원 내에 아마 연구소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석박사 과정 후에 전문 연구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서 이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아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도가 좀 바뀐다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전문 연구요원 편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전공의 수련 시간 동안만이라도 이제 디지털 헬스 학과를 힘껏 공부할 수 있어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지원하고 학습 계획서 쓰고, 그리고 교수님 추천서도 받을 수 있는 교수님 추천서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2020년 9월 7일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 관련해서